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위해 지난 6일 호랑이굴로 들어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르면 오늘 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 가능성 거론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 말에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관련 내용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27일이 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로 19일이 남게 됐는데 지금 평양에서 실무 협상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6일 날 갔습니다. 오늘 사흘째 지금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죠. 아직 뭐 한국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만큼 협의할 게 많다, 또 다툴 게 많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하루 회담을 일정으로 갔다가 무박 3일 회담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합의문을 만들려면 사실은 문안 전체를 타결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결심하는데도 물론 평양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받기는 빠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미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회담이 27, 28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맞추고 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1박 2일, 길어야 1박 2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온다 해도 2박 3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비건 대표가 평양에 간 것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2차 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의 하여튼 그림을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는 사실 만나기 거의 직전까지도 실무급 간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통으로 만나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건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웬만한 건 거의 완성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 양국 모두 다 국내적으로 이제 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북 정책 관련해서 1차 정상회담처럼 성과 없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합의문이다 발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이 심하고 이제 또 올해 말부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뭔가 북미 협상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비건 대표도 스탠포드 연설에서 얘기를 했고 컨틴전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한다면 컨틴전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상계획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재 압박 강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것도 안 된다면 군사 옵션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냥 정상회담하고 북미 간의 대화 국면만 굴린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빨리 제재 국면을 해제를 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완화 없이 그냥 정상회담을 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체면을 완전히 구겨지는 그러한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이 어쨌든 압박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런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아까 문 장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들 의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스몰 딜에 해당하는 합의문 작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서로가 원하는 그리고 국내적으로 돌아갔을 때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초점 그리고 협의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제 조율 글쎄 어느 정도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일째입니다. 이러면 오늘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이렇게 계속 평양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의전 경호 관련 협상도 지금 평양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김창선 국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이죠. 지난 1차 정상회담 또 백악관이나 국무부 쪽에서도 같이 좀 이번에 간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20명씩이나 갔기 때문에 20명이 전부 다 의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어떤 경호 의전팀과 김창선 라인이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뭐 어느 도시냐, 뭐 다낭이냐, 하노이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낭, 하노이 중에 어느 정도는 뭐 정해진 것 같고, 결국은 뭐 가서 사전 답사라든지 그 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뭐 그 회의를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사전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아마 구체적으로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뭐 정상회담을 어디서 하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기타 스케줄이라든지 프로토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조율하는 것들이 또 아마 투트랙으로 같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북한은 평양에서 비건 대표가 협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뭐 북한의 그 보도 행태 특성들을 보면 이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작년 6월 같은 경우도 보면 사후에 그 아주 직전에 그 시간에 맞게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 분야에서 뭔가 성과, 이를테면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가시적인,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지 어쨌든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는 것은 북한이 얻고 싶은 건 최대한 얻어내면서 자기들이 미국이 원하는, 내줘야 할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일각 전달된 바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핵 문제를 털어내고 이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정이라면 어려울 일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고 내가 비핵화하겠다, NPT 체제에도 복귀하고 IAEA의 사찰단도 받아내고, 나는 이번 기회야말로 국제사회에 우려하고 있는 핵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 대신 미국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라.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그런 담보를 해달라.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남북 관계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통 큰 합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예. 되는데 지금 그럴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감,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보도의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도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베트남이라는 곳이 회담을 열리는 곳으로 일단 확정이 됐죠.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북한 매체가 지금 최근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가능성 때문에 조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회담 전에 베트남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그 베트남 행, 거기에서의 어떤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같이 동시에 이제 밝히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어떤 일정이 밝혀지면 아마 그것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아마 일정을 쭉 밝히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일정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 아까 문 장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북미 간의 수싸움 속에서 북한의 어떤 속내를 좀 밝히지 않으려는 그래서 일종의 대미 압박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27, 28 베트남에서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게 한쪽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약간 굴레 형식으로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작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의 협상, 실무 협상에서 미국 입장에서 불리한 협상으로 자꾸 몰아가질 경우에도 미국은 그 판을 깨지 못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자국이 원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래 우리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발표를 좀 늦춤으로써 아직까지도 미국 측에게는 그래 너네는 하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결정한 거 아니다라는 안목의 메시지, 압박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24일 날 정말 베트남을 먼저 국빈 방문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러면 거의 근 한 5일 정도를 떠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일 것 같은데 실제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동안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미북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열기로 한 것 또 아마 그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혹시 국내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면 긴 시간 비우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중국 방문할 때도 꽤 긴 시간 비운 적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어떤 권력 장악력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작년 2018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보가 이제 광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2017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고 정말 국제 무대에 과연 데뷔나 하겠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 또 이 지위를 굉장히 올려주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된다면 사실 중국 다음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북한 간의 어떤 관계 발전,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이어서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얻어낸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이오 장관도 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의 기회를 꼭 잡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번에 내려놓고 기회를 잡아라. 이제 하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됩니다.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낙관론을 계속 요즘 펼치고 있잖아요. 작년에 1차 정상회담 직전에 좀 안 될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협상 과정에서 디테일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수가 틀어져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건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금방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스티브 비건이 스탠포드대에서 연설한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신축적인 그런 입장들을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찰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사찰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미국 입장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물론 미국이 북한의 핵 상황을 모두 파악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걸 전제로 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이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들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 북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통해서 뭔가 종전선언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의 좀 융통성,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이제 혹시 이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무언가 이 조건부 면제, 예외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결단을 유도내기 위한 아마 그런 시도들을 아마 미국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미국이 사응 조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제재 완화나 해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그런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도 1차 회담 같이 그렇게 비핵화가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협상의 결과를 내놓는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협상을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6.12 회담에 하면 삐끗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반복을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아직은 없는 것이죠. 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하나 나왔던 것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번 비핵화 관련된 협의를 지렛대 삼아서 어찌 보면 좀 이런 무역 협상에서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트럼프 정부 초기의 정책은 그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가 상당히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그 연관성을 좀 떼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과 대중 정책을 좀 분리해서 중국과 북한과 대화를 하고 중국은 계속 때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한반도 카드를 자꾸 사용을 하려고 싶어 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내 분위기는 3개월 동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중단을 했지만 그 후에는 거의 90% 이상 무역 전쟁이 계속 간다는 게 분위기예요. 워싱턴 D.C.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첫 번째는 그 담판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양보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개월간 어느 정도 중국의 자발적인 양보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때리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무역 전쟁을 피할 길은 없다. 왜? 미국이 계속 원하니까. 예. 근데 저도 그래서 왜 갑자기 베트남에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여기서 또 열리지?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말 회담이 극적으로 잘 돼서 정말 사자간의 종전선언을 계획하든지 예. 아니면 애초부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할 생각을 하고 가짜로 잡아놓은 거다. 저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할 마음도 별로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서 물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켰을 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낮았고 그래서 그냥 베트남에서 하자. 라고 할 마음도 없는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흘려놓은 게 아니냐. 일종의 협상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중 간에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미중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 홍콩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떤 소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고의로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에서 흘렸다면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국에서는 바람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서 흘린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매진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선생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한미연합훈련 3월 달에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 직전에 바로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혹시 일정이 뭐 바뀔 가능성 아니면 유예될 가능성 이건 없겠습니까? 예, 뭐 작년에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연합 연습을 뭐 전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대단히 큰 충격이었고 한미 간에 또 쟁점 사안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한미연합 훈련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연합 연습이 잠정 유예되기는 했고 또 지금 북미 간에 이어지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외교력 발휘를 위해서 잠정 유예를 해 오긴 했는데 한미연합 연습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한미 간의 전자권 전환을 위한 그런 초기 검증을 금년에 해야 됩니다. 초기 검증위원회 연습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좀 조정될는지 또는 규모가 조금 축소될는지는 모르지만 회담을 안 하거나 계속 그래 잠정 중단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도 이것은 지금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역시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에 이런 연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북한을 설득을 하는 것이 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